머리카락이 짧다는 등 황당한 이유를 대며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직원과 말리던 손님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묻지마식 폭행에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 충무공동에서 정차하려던 버스가 연석을 밟고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버스 승객을 비롯해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열린 첫 사천 에어쇼가 막을 내렸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블랙이글스 고개 비행을 비롯한 색다른 볼거리들이 국내 최고 에어쇼라는 명성을 증명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비와 강풍으로 기온이 다소 내려갔습니다. 당분간 단짝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독감 예방 등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진주 산청 통합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사천에서는 토요일부터 제1회 사천시장배 요트 대회가 마련됩니다. 주간 주요 일정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4일 20대 남성이 편의점 직원의 얼굴과 온몸을 폭행했는데요. 이를 말리던 손님까지 공격했습니다. 무차별 폭행이 시작된 건 여직원의 머리가 짧아서라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머리가 짧으면 페미니스트일 거라며 때렸다는 겁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남성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편의점. 자정을 갓 넘긴 시간 가게로 들어오는 남성. 편의점 여직원에게 몇 마디 말을 하곤 이내 휴대전화를 낚아채더니 전자레인지로 가져가 돌립니다. 그 후로 시작된 무자비한 폭행. 수미터를 끌려가던 직원은 바닥에 내팽개쳐지고 얼굴과 상체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당합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갔지만 그 또한 무차별 폭행의 대상이 됐습니다. 넘어뜨린 채 폭행이 가해지고 주먹과 발은 물론 근처에 있던 바구니와 의자도 무기로 쓰입니다. 지난 4일 밤 12시 10분쯤 있었던 진주 모 편의점 폭행 사건 CCTV 영상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편의점 여직원 20대 B씨는 염자와 인대, 귀 등을 다치고 손님 C씨는 어깨와 이마, 코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5일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직원을 폭행하며 넌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일 거다.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손님 C씨는 편의점에서 딸을 기다리다가 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딸과 비슷한 나이대의 직원이 맡고 있는 걸 참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폭행을 하다가 또 다시 그 알바생분을 때리러 갔는데 이제 아빠가 다시 그 가해자를 불러가지고 아빠가 그냥 대신 맞고 못 가게 막다가 아빠가 이제 막다가 너무 많이 맞으니까 양손을 잡았는데 이제 손을 못 쓰니까 목이랑 귀랑 눈 쪽을 물어 뜯어가지고 심한 폭행을 당한 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던 C씨는 딸과의 통화에서 본인보다 편의점 직원의 안녕을 더 걱정했다고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딸 같은 애가 맞고 있는 거 어떻게 그냥 보냐고 그러셨어요. 아빠 휴대폰 보면 그 알바생 연락처 있다고 거기로 문자 한 통 해보라고. 법원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진주에서 편의점 여직원이 황당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며 지역사회도 불안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조서희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무차별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여직원의 머리카락이 짧아 페미니스트처럼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코앞인 편의점에서 심지어 여기는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조금 무섭고. SNS에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성 쇼컷 캠페인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일부 여성들이 분노하며 본인의 짧은 머리카락을 인증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쇼컷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편의점 알바하는데 좀 무섭다고 느껴졌고 저도 쇼컷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선들이 조금 안 좋다고 느껴졌어요. 지역 여성단체들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성평등 의식을 체화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캠페인이든지 교육이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활성화, 대중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범죄에는 또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보며 단순히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상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번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 약방문식으로 뭐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만으로 이런 이제 범죄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조기에 이제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증오범죄 성격의 무차별 폭행 사건이 벌어지며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범죄들을 예방할 사회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CS 조사입니다. 앞서 보신 진주 묻지마 폭행 외에도 서부 경남 곳곳에서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진주에서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하는가 하면 하동에선 사다리차가 전도되기도 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종이짝처럼 쓰러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버스 정류장. 바닥엔 유리 파편과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버스는 앞유리가 깨지고 범퍼 부분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6일 오전 10시 55분쯤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하려는 시내버스가 연석을 밟고 올라서 정류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이 다리를 다쳤고 버스에 타고 있던 일부 승객들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기사에 대한 음주 측정이 진행됐는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빨간색의 커다란 사다리차 하나가 차선 하나를 통째로 막은 채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하얀색 택시도 차량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지난 4일 오후 5시 20분쯤 하동군 정량교차로 인근에서 유턴을 하려는 택시와 사다리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고 사다리차가 전도되면서 일대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4일 산천과 5일 진주에서는 트럭대 승합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남해에선 5일 3중 추돌로 3명이 다쳤습니다. 또 지난 3일 밤 10시쯤 함양군 수동면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되기도 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권순기 총장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권 총장은 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권 총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한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은 우주항공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과대학인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며 첫 입학생들의 꿈과 미래가 이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우주항공 인력의 중심지로서 우주항공대학을 국가 거점 국립대학 중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정치권이 대답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의 큰 축을 바다를 배경으로 열린 첫 사천 에어쇼가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부터 홀수에는 삼천포대교 공원으로 장소가 변경되면서 행사장 규모가 축소됐는데요. 이 때문에 흥행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색다른 볼거리로 국내 최고 에어쇼라는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강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왼쪽에서부터 블랙 윌스의 다이아몬드 대항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위를 가르는 편대 비행.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된 초음속 훈련기 T-50B가 고향인 사천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8대의 비행기가 옆으로 기운 채 한 줄로 길게 날아오더니 독수리를 상징하듯 편대를 바꿔 힘차게 지나갑니다. 큰 운을 그리며 날아오다가 파일럿의 호령이 떨어지자 회전 비행으로 관객에게 인사합니다. 빠른 속도로 삼천포 대교 위를 비행하더니 맞은편 비행기와 아슬하게 스치듯 지나갑니다. 관객의 환호와 박수 속에 진행된 25분간의 고개 비행. 바다로 장소를 바꿔 진행된 올해 사천 에어쇼의 백미를 장식합니다. 행사장을 찾은 블랙 이글스 조종사는 연예인 못지않는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이번 에어쇼 행사는 매년 열렸던 사천 비행장이 아니고 제3의 장소인 삼천포 대교원에서 멋지게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블랙 이글스의 고개 비행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개칭을 영원하는 축하 공연과 장소가 바뀌면서 비행기를 가까이서 볼 수는 없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다양한 체험 부스로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특히 비행기 조종 체험은 오랜 기다림을 보상받을 만큼 어린이를 즐겁게 했습니다. 완전 뭔가 진짜로 비행기로 나는 기분이었고 또 에어쇼도 정말 멋졌어요. 원래도 이제 비행기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이 앞에도 왔었는데 또 한 번 더 이제 보고 싶다고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열린 에어쇼에는 사천시 추산 12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염원하는 축하 공연까지 바다와 어우러진 볼거리를 제공하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SCS 강지성입니다. 이번 2023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기간 동안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모두 8개 분야에서 약 180억 원의 수출 계약과 업무 협약이 체결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박람회 기간 열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 모두 50개 국내 수출 기업들이 15개국 40명의 해외 바이어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호주, 몽골, 베트남 등 해외 바이어들은 수출 계약 550만 달러와 업무 협약 800만 달러를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국내 수출 기업들은 신선 농산물 생산자 단체와 가공식품 업체,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입니다. 남강댐과 댐 주변 지역 마을 등이 협업한 참여형 환경축제 2023 그린 촉촉 페스티벌이 5일 남강댐 노을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남강댐 지사가 주최하고 경남 사회적 가치 지원센터와 해피빌더스, 청년 농부 모임 KP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남강댐 고유의 환경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상생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민 1,500여 명이 찾은 축제장은 모두 5개 테마존으로 조성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농특산품 판매, 문화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남강댐 지사는 지역 주민과 함께 운영 중인 남강댐 그린 촉촉 공유팜에서 생산된 유기농 수확물을 판매해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남해군 수학과학 체험전이 지난 4일 남해 제1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체험전은 남해군과 인근 지역 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남해 제1고 수학 나눔학교 활동 중 하나로 기획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남해 제1고와 남해중, 남해여자중 학생 동아리들은 20여 개 체험 부스를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을이지만 한낮엔 덥다고 느껴지는 날씨가 한동안 이어졌었죠.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비와 강풍으로 기온이 다소 내려간 모습인데요. 당분간 반짝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경호강 물살이 평소보다 빨라졌습니다.
비에 젖은 채 흔들리는 나뭇잎들도 보입니다. 6일 오전 11시 현재 서부 경남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다만 강풍주의보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입니다. 25도 안팎을 보이던 이례적인 가을 더위는 5일 오후부터 이어진 비바람으로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6일 오후 3시까지 서부 경남 강수량은 하동 74.5, 사천 60, 남해 56.2mm 등을 보였고 특히 지리산의 경우 110.5mm로 가을비치곤 많은 양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안 왔죠. 저 밖에 저 파시분한 게 노래 됐는데 어제 그제부터 비가 쫓겨 왔나 그런 게좀 살았어. 반면 일부 지역에선 비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습니다. 진주시 가좌동과 호탄동, 정촌면, 진성면에선 한때 도로가 물에 잠겼고 하동군 횡천면에선 대나무가 쓰러져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등 6일 오전 8시까지 도내에서 관련 신고 14건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7일 새벽 저기압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0.1mm 미만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기존보다 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7일 아침 기온은 6일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풍과 함께 찾아온 가을비. 절기상 입동인 8일을 전후해 반짝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주의가 당부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총 사업비 338억 7천만 원의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문산읍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내 11,750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5,832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벤처 지원시설과 연구실험시설, 운영지원시설이 들어선 건물과 주차장, 쉼터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며 내년에 착공해 2026년 완공됩니다. 진주시는 이곳에 도내 그린바이오 유망기업 30개사를 입주시켜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를 오는 12월 2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이번 어업 허가는 올해 말 만료되는 허가를 갱신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기존 어업 허가증을 비롯한 제출 서류를 사천시 동서동과 동서금동, 서포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함양군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도내 최대 금액인 1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은 이중 기초기금 80억 원으로 영농집중기 인력 부족 해결, 안정적 주거 공간 지원을 위한 사계절 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소셜트립 인 함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광역기금 110억 원으로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스마트팜과 지방정원을 연계해 체류형 거점을 조성하는 함양사계 포유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남해에서 미 공군들의 넋을 위로하는 영영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남해군은 미 공군 전공기념사업협회가 지난 3일 남해읍 제2차 세계대전 미 공군 전공기념관에서 제78주기 미 공군 영영 추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1945년 일본의 고사포 공격을 받아 망운산에 추락한 미 공군 장병 11명과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기념비 설립에 공헌한 고 김덕현 전 대표를 기리고자 마련됐습니다. 2주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행사들이 열릴까요? 11월 둘째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먼저 산청군 소식입니다. 산청군에서는 수요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금요일부터는 문화학교 정기 발표회와 실버 합창단 정기 연주회 등 문화예술 행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입니다. 폐교된 옛 옥종중학교 북천 분교 일원에 자연을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꽃천지 생태공원을 만들기로 한 하동군. 목요일 추진사항 보고회가 진행됩니다. 같은 날 옥천관에서는 옥종면 평생학습 동아리팀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표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함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토요일 제23회 함양음악제가 펼쳐집니다. 또 토요일과 금요일에는 청소년이 주축이 되는 다둏골 청소년 한마음 축제와 함양 행복교육지구 나눔 축제가 각각 개최됩니다. 금요일 사천시에서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토요일부터는 제1회 사천시장배 요트대회와 경남도지사기 테니스 대회가 펼쳐지는 등 각종 체육대회로 주말이 풍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남해군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다고 알려진 남해 시금치 보물초. 목요일 새 남해농협 신축 집화장에서 올해 첫 경매가 진행됩니다. 화요일에는 모천항에 낙후된 생활과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의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가 열리고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면단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걷기 행사 등이 펼쳐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를 선포한 진주에서는 화요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개최됩니다. 금요일에는 시민들의 독서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북 페스티벌 행사가 열립니다. 이 외에도 금요일에는 진주 산청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되고 토요일에는 진주시 협회장배 농구대회와 태권도 대회가 이어지겠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당분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특히 입동인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며 초겨울 날씨를 느낄 수 있겠으니까요.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데요. 하동과 산청, 함양은 오전까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8도, 남해 1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5도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세종 7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 예상됩니다. 남해동과 앞바다는 구름 많고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화요일 오전까지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시각은 오후 5시 24분, 간조시각은 밤 11시 5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